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버섯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즐거움과 위험, 말 그대로 두 얼굴을 가진 아주 신비로운 한국 버섯입니다. 도대체 이 버섯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?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한국 숲에 가보시면요. 낙엽들 사이로 새하얀 버섯들이 고개를 내민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하나만 쏙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무리를 지어서 때로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자라거든요.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정말 숲속에 보석이 따로 없죠. 이 버섯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요.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해요. 맛도 향도 그리고 그 쫄깃한 식감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다는 거죠.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느타리 버섯 있잖아요.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맛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 버섯의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보세요. 지역에 따라서는 땅느타리 버섯이라고 아주 정겹게 불리거든요. 그런데 학계에서는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부릅니다. 이 이름 두 개, 이게 그냥 별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앞으로 벌어질 아주 큰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뭐랄까 신호탄 같은 겁니다. 그럼 먼저 이 버섯의 밝은 얼굴부터 한번 볼까요?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숲속의 진미라는 별명까지 얻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특히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귀한 대접을 받는 식재료라고 합니다. 활용법도 정말 무궁무진해요. 그냥 볶아 먹고 찌개에 넣고 전골로 끓여 먹는 건 기본이고요. 살짝 데쳐서 조물조물 무쳐 먹어도 그렇게 맛있대요. 특히 충청도 쪽 식당들에서는 버섯 전골에 이 버섯이 안 들어가면 서운할 정도라고 하니까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? 아, 그리고 재밌는 팁이 하나 있는데 볶을 때 참기름 말고요. 호두기름을 살짝 두르면 풍미가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여러분, 이렇게 맛있는 버섯을 먹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있습니다. 바로 이 버섯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느냐는 거죠. 야생 버섯의 세계에서는요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목숨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.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구별법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갓 모양을 보세요.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깔때기 모양에 어릴 땐 표면에 하얀 솜철 같은 게 보송보송하게 나 있습니다. 둘째, 갓 아래의 주름살이요. 이게 줄기, 그러니까 자루를 타고 쭉 아래로 내려오는 모양이어야 해요. 셋째, 자루를 만져보면 섬유질 느낌이 나고요. 이게 어릴 땐 속이 꽉 차 있다가 크면서 속이 텅 비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요. 이 버섯은 절대 나무에서 자라지 않습니다. 꼭 낙엽이 쌓인 흙 위에서만 자라요.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진짜 고수들은요, 버섯을 채취할 때도 자연을 생각합니다. 버섯을 막 힘으로 뿌리째 뽑아버리는 게 아니라 칼로 밑동만 살짝 잘라내요.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땅속에 있는 버섯의 뿌리, 즉 균사체가 다치지 않거든요. 그래야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또 고마운 버섯이 자라나겠죠? 이게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채취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 버섯의 밝고 맛있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복잡하고 어두운 이 버섯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동네에서는 친근한 땅느타리였는데 공식적으로는 이 버섯의 신분이 생각보다 훨씬 애매합니다. 과학계에서는 이 버섯을 뭐라고 부르냐면 클리토사이비 sp 이렇게 불러요. 클리토사이비 sp라고 읽으면 될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저 뒤에 붙은 sp입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깔때기 버섯 종류인 건 알겠는데 정확히 무슨 종인지는 아직 모르겠어. 연구가 더 필요해 라는 뜻이에요. 한마디로 정체불명 딱지를 붙여놓은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모든 논쟁의 시작점이에요. 이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는 게 동네에서는 그렇게 인기 만점인데 정작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등록조차 안 된 미기록종이라는 사실. 당연히 세계버섯도감 같은 데에도 이름이 없고요. 자, 여기서부터 이거 먹어도 진짜 안전한 거 맞아?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자, 이제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무슨 문제냐는 전통적인 경험과 정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먹냐는 과학계의 공식적인 경고. 이 두 입장이 어떻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지 그 대논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. 먼저 이 버섯을 먹어온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?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아니, 수십 년 동안 조상대대로 맛있게 먹어왔고 아무도 탈낸 사람 없는데 뭐가 문제야? 이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
몸으로 직접 겪은 살아있는 경험인 거죠. 하지만 과학계의 입장은 정말 단호합니다. 공식적인 자료에는 딱 이렇게 쓰여 있어요. 식독 불명. 먹을 수 있는지 독이 있는지 알 수 없다. 끝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수십 년의 경험과 차가운 공식 기록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양쪽 입장이 한눈에 들어오죠. 자, 왼쪽 식용 가능하다는 쪽을 볼까요? 오랫동안 먹어왔다. 식당에서도 판다. 중독된 사람 못 봤다.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. 반면에 오른쪽 조심해야 한다는 쪽은요. 공식적으로 식용 불명이다. 이름도 아직 없다. 비슷하게 생긴 독버섯도 있다. 이건 다 기록과 데이터에 근거한 주장들이죠. 경험과 기록,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? 과학계가 왜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한 분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. 버섯 한 번 잘못 먹으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 숫자 3이 있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한 분이 식용인 줄 알고 먹었던 버섯 때문에 꼬박 사흘, 72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했던 시간입니다. 이 숫자 3,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. 그분이 겪었던 증상을 들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. 다리가 솜사탕처럼 흐물흐물해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밤에는 잠은커녕 계속해서 토하기만 했다고 해요. 같이 먹었던 친구는 상태가 더 심해서 결국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고요. 그냥 독버섯은 위험해요 라는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겪은 사람의 이야기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죠. 이 끔찍한 경험을 하신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어설픈 무당이 사람 잡는다. 이 속담 다들 아시죠? 뭐든 어설프게 아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뜻이잖아요. 야생버섯의 세계야말로 이 속담이 딱 들어맞는 곳입니다. 이거 아는 버섯 같은데?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고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버섯은 먹어도 되는 걸까요? 안 되는 걸까요? 사실 이 버섯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야 할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. 결국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. 바로 책임감 있는 채취죠. 이건 단순히 버섯을 따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. 혹시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1%의 의심이라도 든다면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. 야생의 식재료 앞에서는 호기심이나 식탐보다 100%의 확신이 언제나 먼저여야 합니다. 작은 의심 하나가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경험과 냉철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,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힐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? 이 두 얼굴의 버섯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걸 먹을까 말까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